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참치 형과 함께 이 셀트리온 종목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 셀트리온이 지금 요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스권 하단 라인은 14만 4천 원, 상단 라인은 19만 4천 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2024년 이후로 거의 한 1년 반 정도, 거의 이제 2년이죠. 2년 동안 이런 식의 박스권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 하단보다도 상방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왜 높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 연준의 이 정책 변화를 피봇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금리에 대한 변화가 이제 생긴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9월 달부터. 자, 그래서 페드 와치, 지금 연준의 이 페드 와치를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4일 정도 남았네요. 4일 정도 FOMC 미팅이 4일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확률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확률이 93.4%예요. 이거는 이제 25bp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bp. 자, 그리고 뭐예요? 자, 6.6%. 요건 뭐예요? B컷. 그러니까 B컷이라는 것은 이제 50bp를 의미를 하죠. 50bp. 50bp를 의미를 하는데, 이 50bp가 인하가 되려면 좀 경제적으로 좀 충격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B컷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25bp 인하가 좀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요즘 연준을 막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뭐 하면 안 되죠, 사실. 독립적인 기구인데,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아무튼 저는 뭐 25bp 해서 올해 뭐 한두 번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는 뭐 무난하게 이런 매크로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최근 들어갔고, 자, 그리고 우리 시장을 이제 봤을 때는 최근 들어갔고, 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걸 갖다가 이제 50억으로 이제 유지를 한다. 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굳이 이재명 대통령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요 이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50억으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 배당 분리과세도 지금 현재 이제 재검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배당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 수익률이 더 뭐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분리과세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 배당 소득을 따로 떼서 여기서 일정 세율 15.4%만 떼고 이제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은요, 이자 플러스 배당으로 해갖고 합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분리 과세가 이제 되게 되면 이 배당 소득을 따로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낸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봤을 때 배당 주들 이런 투자 매력도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한 호재라고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나 이제 장기 투자자들 혹은 배당 투자자들한테는 호재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갖고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들, 지금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6천억 정도, 약 외국인 기관들이 2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2,500억 정도 합산해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개인들만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 돌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수치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지만 고객 예탁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고객 예탁금이 최근 들어갔고 70조 원대를 돌파를 합니다. 9월 10일 기준으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대형주 장세가 이제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형주 중에 안 간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이런 애들이 안 갔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종합주가 지수가 다음 주가 되면 3,400포인트가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3,400포인트가 넘어서게 되면 일단은 직전 고점 완전히 갱신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지수 또한 임팩트 있게 올라간다라는 소리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대형주를 투자할 때가 됐다.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뭐 삼성전자도 뭐 제가 추천을 다 드렸어요. 자,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 텔레그램에서 어디서 추천드렸냐면 딱 요 구간에서 추천드렸어요. 이 주봉인데 일봉상으로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9월 1일 날 삼성전자 68,400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추천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익을 본다라는 겁니다. 셀트리온도 갈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셀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일봉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횡보세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하방보다도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주에 한번 61선 라인대를 뚫어내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 향후 정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번 발동만 걸어주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역시도 이제 올라갈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제가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냐. 일단 지난 이제 9월 4일 날 나온 내용들 중에 리포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리포트.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기서 좀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일단 셀트리온의 이런 단기적인 대응 전략 해갖고 2년치 재고, 선제적 출하, 뭐 중장기 전략, 미국 공장 내 인수, 뭐 요런 내용. 요 리포트를 좀 한 땀 한 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 잘 봐주시고, 자, 오늘도 좀 늦었지만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꼭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좋아요 누르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이제 관세 리스크를 이제 대비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런 미국의 원료 의약품 DS CGMP 생산 시설 보유 기업 인수 우선 협상자 선정을 공시를 하면서 미국 내 밸류체인 확장 전략을 구축하는 중, 이렇게 되어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뭐 의약품에 있어 갖고 고율 관세 최대 한 250% 정도 매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같은 실제로 뭐 이렇게 뭐 매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라 갖고 우리가 미리 좀 정책에 있어 갖고 대응을 한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 갖고 메이드 인 USA 지위를 좀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로 향후 이제 수출입 부담을 좀 해소시키는 요런 좀 부분들이 지금 나와 준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갖고 뭐 현지 뭐 공장을 통해서 지금 뭐 요렇게 뭐 이미 뭐 항암제, 자가 면역 체제 제재 생산 중인 시설이며 10월 첫째 주까지 일라일 1위 공장이죠. 본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미국 승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연내 100% 인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 인수 이후에도 운영까지 7천억 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향후 정책에 따라서 3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뭐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요것이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재무 구조라든지 뭐 사실 뭐 영업이익률 뭐 이런 마진 쪽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총
이 얘기 따르면 한 1.4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캐펙스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캐펙스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뭐가 줄어듭니까? 잉여 현금이 줄어드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약간 배당 쪽에서도 뭐 문제가 원래는 될 수가 있는데 셀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생산 시설의 어떤 절반은 릴리의 어떤 물량으로 어떤 안정적인 좀 매출을 좀 보장하고 인수 후에 뭐 바로 이제 적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자 없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인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그 인수는 단순히 이런 생산 공장 기지의 어떤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관세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는 측면,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지판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급 인프라를 확보를 한다라는 이제 세 박자를 동시에 잡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나쁘다. 아니라는 소리죠.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리레이팅 돼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셀트가 뭐 일라이 릴리 같은 이런 글로벌 톱티어 제약사로 이제 되려는 하나의 또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도표는 이런 미국 공급망 생산 기반 강화에 따른 이런 단기 대응, 중기 대응, 장기 대응 요렇게 해갖고 도식화 해놓은 거예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셀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 FDA. 자, 요게 진짜 중요한데 만약에 좀 이런 이 약동학, 양력학 데이터가 임상적인 유사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임상 3상 시험 요구를 면제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딱 터졌을 때 패스트 트랙이라고 들어보셨죠? 임상 3상을 안 하고도 통과가 되었던, 그러니까 판매가 가능했던 그런 이제 패스트 트랙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상 3상에만 보통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비싼 단계예요, 사실. 요거를 FDA가 면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셀트리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약을 훨씬 싸게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덜 쓰고 이익을 더 가져간다라는 구조예요, 결국에는.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단축이 된다라는 소리죠. 임상, 3상, 뭐 환자 모집, 뭐 투여, 추적, 관찰 하는데 최소 2, 3년은 걸립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돈인 이런 상황에서 요것이 이제 면제가 되게 되면 개발 속도가 경쟁사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선점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다들 다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들겠지만 아무튼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개발 이력이 남다르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장점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소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PK, PD, 그러니까 약동학, 양력학 요거 데이터 품질, 공정 관리 능력 이거 셀트리온이 압도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번 이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요. 빅파마 못지않게 이 셀트리온의 이런 제조 품질 관리 역량 있는 회사 같은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생 경쟁사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오리지널 약물 특허가 만료가 쏟아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 다수의 제품을 한꺼번에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담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이 바이오시밀러 전임상 연구부터 해갖고 허가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르면 최대 한 2, 3년 정도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자, 요거 지금 바이오시밀러에서도 중요한 CMC 품질 관리 안정적인 공급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CMC 문제 해갖고 최근 들어갔고 이 HLB가 CRL을 FDA로부터 받았습니다. CRL을 이제 거의 두 번째 받고 있죠. FDA로부터 HLB가.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지금 FDA가 이제 품질, 시설,
그러니까 CMC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릭트 하거든요. FDA가. 그러니까 임상은 면제될 수 있어도 앞으로 이제 CMC가 부족하면 CMC나 품질 관리 요게 안 되면요. 승인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진다. 최근에 이제 CRL 받은 이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례가. 최근에 FDA가 쭉 공개를 했었어요. 뭐 HLB도 그중에 포함이 됐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보완해서 앞으로 이제 제출을 해갖고 FDA 승인 받아야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이 GMP 공장을 이미 갖고 있고 글로벌 이 품질 인증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FDA가 중시하는 요거를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이미 충족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유럽 쪽에서 판매 경험도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 진입자들보다는 처방이나 뭐 혜택 뭐 이런 채택에 있어 갖고 굉장히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임상도 임상이지만 이 약을 어떻게 좀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안정적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약물 하나를 임상을 했는데 이걸 갖다 생산을 하면 이 임상한 데이터 그대로 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율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 수율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쪽에서 항상 이제 수율이 많이 이제 거론되긴 하는데 수율 문제에 있어 갖고 동등하게 유지를 하려면 이런 게 이제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셀트리온은 검증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이제 규제 변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쟁사들의 어떤 진입 장벽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더 적은 비용으로 뭐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 같은 경우 향후 2033년까지 41개의 바이오시밀러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런 이제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진펜트라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자, 제가 뭐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뭐 디테일하게 뭐 말씀드릴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뭐 이 램시마 SC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속도가 느렸던 거는 기존의 이런 보험사라든지 PBM들의 이런 승인 지연, 그러니까 코드를 이제 신규로 이제 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협상에 대한 이런 과정이 좀 필요했던 건데 사실 이 병원과의 이런 이해관계가 조금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IB 제형 같은 경우는 병원의 주 수익원이었는데 SC로 바꾸게 되면 요게 이제 줄어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SC로 전환을 안 해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SC 뭐 집에서도 맞을 수 있고 처방받으면 맞을 수 있는 약물이니까. 그러니까 IB로 맞게 되면 사실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병원 입장에서 더 좋은 건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지만 지금 레미케이드, 뭐 임팩트라 뭐 이런 이제 약물들은 이 351 뭐 A 351 이거 말고 351 뭐 K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시밀러 경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신약 지위의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51A라는 이 경로가. 그래서 덕분에 이제 그 별도의 어떤 보험 코드를 받기 때문에 기존의 IB들과는 좀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고마진 구조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요것이 조금 더 이 보험사, 병원과의 이런 좀 약간 협상이 좀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출발은 사실 더디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좀 처방률의 어떤 추이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추이는 좀 우리가 생각보다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레버리지 효과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마진 구조로 인해 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에 좀 크게 기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좀 평가를 한다라기보다
2, 3년 후에 좀 성과를 봐야 됩니다. 사실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도 당장 첫 해에 실적을 못 보여줬어요. 이 친구도 향후 2, 3년이 지나면서 지금 역대급 처방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대급 처방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세노바메이트.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도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지금 ADC 신약 파이프라인 해갖고 동사도 신약 개발 진행하고 있고, 지금 AB 프로 해갖고 요런 거 지금 파트너십 해갖고 이중 항체 파이프라인 확보를 하고 있고, CD3 관련해갖고 지금 현재 요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뭐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HER2랑 지금 CD3에 대한 이런 이중 항체 파이프라인 CTP72 요게 이 임상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도 임상 중단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긴 한데 성공했을 시에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임팩트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ADC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에브비라든지 이런 항서제약 이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좀 R&D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고, 임상적인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이런 주가의 모멘텀은 아니고요. 미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뭐 셀트리온이 단순 좀 바이오 기업이 아닌 이제 진짜 이 제약사로 리레이팅 되려면 저런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들이 하나씩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갖고 투자를 좀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주가적인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본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상방에 유리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리테스트를 주는 과정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 라인대를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탄력 있는 이런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으로 돈들이 꽤나 이제 들어와 줄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 역시도 대형주 맥락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18만 원대를 좀 뚫어내 주면서 좀 올려줘야지 향후 19만 4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구간들이 뭐 요런 이제 돌파 요런 구간들이 좀 돌파가 돼야 되고, 이번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차익 실현 나왔던 거는 한 번 더 좀 물량을 좀 털고 가려는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의 수급, 기관들의 수급이 또 본격적으로 다시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금융투자 수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또한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의 쇼커버링만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좀 돌파 시도가 나와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가 최근 들어갖고 좀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물론 뭐 잠재적인 좀 공매도 준비의 어떤 목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려간 총량 아닙니까? 그리고 공매도는 뭡니까? 빌린 주식을 실제로 시장에 매도한 경우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의 증가가 공매도 증가를 완벽하게 100%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매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즉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공매도를 치기 위한 이런 활용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이런 자금일 수도 물론 있지만, 이런 이 해치 목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 뭐 파생 상품이나 CB, 뭐 EB, 전환사채라든지 뭐 교환사채, 옵션 요런 것들과 연계해 갖고 해지 수단으로 주식을 빌려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공매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랑 뭐예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약하다라는 겁니다. 해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수급 안정이라든지 이런 대차 거래 자체로 수익을 보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외에서 단순히 이런 담보라든지 뭐 대여 수익, 뭐 이자 목적으로 빌리기도 하고 오히려 이 경우에는 실탄 확보인 경우가 많지 매도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의 증가는 잠재적인 매도 가능성일 뿐 이게 뭐 바로 주가 하락의 신호는 아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경계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도 뭐 대차 잔고가 이런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오히려 주가도 같이 오른 적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대차 잔고가 다이나믹이 올라가면서 여기 떨어졌지만 다시 이런 구간에서 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는 우상향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구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대차 잔고 증가가 100% 공매도 실행으로 연결된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대형 이벤트, 예를 들어 미국 공장 인수라든지 신약 승인, 이런 관세 리스크, 투자를 앞두고 이런 기관들이 다양한 이런 해지라든지 차익 거래를 준비하는 흐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아직 뭐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만 잘 지켜주게 되면 셀트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겠죠. 한번 개미 털기가 또 여기서 한번 진행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좀 안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61선을 좀 넘겨주느냐 그것만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렇게 매매하시고 제가 요 텔레그램 안에서도 뭐 다양한 종목들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최근에 제가 뭐 SK 오션 플랜트 뭐 이때 매수해갖고 지금 요때 팔긴 했지만 요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희 지금 SN경제연구소 멤버십은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위주로 이제 가져가면서 단기 종목들 한 번씩 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고 뭐 여겨지시면 뭐 멤버십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